9일 정권 탈환, 정권 교체라는 우리의 여망을 일으킬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제가 어디 출신인지 혹시 아세요? 제가 저 충청남도 공주시가 제 고향입니다. 그런데 제가 부산 자갈치 시장에 오니까 어릴 적 생각이 나서 개인적인 얘기 잠깐 해야 되겠는데, 저희 아버님이 부산에서 경찰관을 지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이 자갈치 시장에도 와보고, 그 당시에 60년대 말인데 염도다리도 끄떡끄떡 하고 있는데 한동안은 끄떡거리지 않다가 요즘 다시 끄떡거린다면서요. 그래서 부산에 오니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뵙고 또 상인 여러분들 뵈니까 정말 어린 시절 생각이 나서 정말 반갑고 감사합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믿고 올라가도 되겠죠? 근데 박수 소리가 전혀 이렇게 믿음이 가겠쇼? 제가 서울 올라가는데 부산 시민 여러분들 믿고 올라가도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압승의 발언을 부탁드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주호영 원내대표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입니다. 여러분 잠깐 저 사람 봐요. 내 이름 물어보기 천마산이라 하대요. 꽃이 이쁘죠? 여러분 마음도 저렇게 환하게 피었습니까? 지금 여러분 나라 생각하고 부산 생각하면 참 화돈하고 깝깝하죠? 그렇죠? 예, 문재인 대통령 잘한다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욕 좀 해도 되겠네, 그죠? 욕 좀 해도 되겠네, 그죠? 여러분 선거 뭐 때문에 합니까? 선거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머슴들이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점수를 매기는 그게 선거죠.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과 오거돈 전 시장 잘했습니까? 쫓아내야 되겠죠. 민주당 시장 쫓아내야 되겠죠. 이번에 부산시장 선거는 또 뭐 때문에 합니까? 오거돈 전 시장 사고 쳐서 하는 거죠. 안 해도 될 선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또 민주당 시장 갖다 놓으면 되겠습니까? 또 민주당 시장 만약에 그럴 일도 없지만은 뽑힌다면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들 잘하는 줄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 꼬라지 볼 수 있겠습니까? 확실하죠? 자, 문재인 대통령 잘못한 거 손으로 꼽으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중에 지금 제일 심각한 게 뭐냐? 백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백신 접종을 지금 105번째. 전 국민 1%밖에 못했고, 자기들끼리 백신 늦게 구해와서 쭉 계획한 대로 해도 2%밖에 못했어요. 이스라엘 지금 이미 마스크 벗고 다니기 시작했고, 다른 나라들 다 지금 마스크 벗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서 장사하고 모이고 만나고 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한 달 빨리 마스크 벗으면 5조에서 18조 정도 이익이 있어. 한 달에. 그러면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백신 빨리 구해서 빨리 주사 놓고 우리가 원래대로 돌아가서 장사하고 만나고 먹고 마시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무슨 짓을 하다가 백신이 102번째 접종하고 105번째 꼴찌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도 자랑은 늘어져서 입만 띄면 K방역. 이제는 부끄러운 줄 아는지 이제는 그 소리도 안 해요. 여러분 딴 나라는 전부 장사하러 외국 다니고 할 때 우리만 갇혀가 마스크 쓰고 이거 1년 더 있는 거 이거 여러분 참을 수 있습니까? 심판해야 되겠죠?
하루에 우리나라 전체에서 백신 주사를 놓기 시작하면 하루에 114만 명을 놓을 수 있어요. 하루에. 그런데 요새 얼마 놓습니까? 2만 명도 놓다가 적게 놓는 날에는 6천 명도 놓다가 이러죠. 왜 그럽니까? 백신이 없어서 그래. 없어서. 지대로 놓으면 며칠 만에 백신 다 떨어지고 4월 7일 전에 떨어지면 백신 먹고 한 거 덜통 날까봐 천천히 놓고 있는 거예요. 천천히. 이거 아니면 내한테 와서 좀 설명 좀 해줘봐요. 하루에 114만 명 넣었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백신 100 얼마쯤밖에 안 되는데 이틀 3일 놓으면 다 될 거 왜 이렇게 늘어서 천천히 놓냐고. 우리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부산 시민들이 바보입니까? 여러분 심판하고 쫓아내야 되겠죠. LH 사건 한번 보십시오. LH 사건. 내로남불, 그런 내로남불이 없어요. 조국, 추미애, 윤미향 하는 짓거리들 보십시오. 입만 끼면 공정, 정의 외쳐놓고 하는 짓은 개차반도 그런 개차반이 없잖아요. 맞죠? 여러분, 투표지는 총알보다 힘이 세다 그랬어. 우리가 총 쏘가지고 한 방 맞으면 남 죽지만은 투표 가지고도 남을 죽일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부산에 박형준 후보가 조금 앞서간다고 내 하나 투표 안 해도 되겠지 이러면 안 됩니다. 이번에 완전히 C값 시켜야 돼. C값. 예? 우리 국민들이 엄청나게 화가 났고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이번 4월 7일날 확실히 보여줘서 대통령 임기가 아직도 1년이나 남았어. 1년이나. 그 사이에라도 정신 차리고 제대로 하도록 해야지. 이번에 설 해놓으면 또 마칠 때까지 또 계속 저런다고. 맞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떻게 만든 나라입니까 이게? 여러분 요 가까이 국제시장 있고 국제시장 영화 보셨지만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피땀 흘려서 외국에 가서 편지면서 단합하고 단결하고 이렇게 만든 나라 아닙니까?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 절단 났죠? 누구 때문에 그래 됐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이 이렇게 망쳐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은 나는 투표 다 할 거 걱정 안 해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 나오셔서 성난 만큼 여러분 아는 분들에게 전화하고 자식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이래서 전부 다 투표장에 나가게 해야 된다. 아시겠죠? 부산뿐만 아니라 서울도 나가게 해. 서울도. 그래서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 마음에 들지 않은 종은 언제라도 바꾸고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히 보여줘야 됩니다. 맞죠 여러분? 부정투표 우리가 눈 부릅뜨고 볼게요. 보고 지난해 4월 선거 때 민주당이 180석을 얻어놓으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어. 눈에 보이는 게 뭐든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할 줄도 모르고. 나경원입니다. 여러분 다 준비됐죠? 어제는 황사하고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하더니 오늘은 그래도 보통이 됐어요. 조금씩 동아씩 그래서 하셔야 여러분들 됩니다. 연설 듣기가 조금 옛날 나아지 우리가 나라를 뺏겼을 때 우리 독립투사들이 목숨 걸고 독립운동 했지만은 이제는 전화로서 나라를 바로 세우는 운동을 해요. 전화를 해서 전부 찍으러 가게 해달라고. 요새 20대 30대도 이제 세상 물정을 알아서 문재인과 민주당이 안 된다는 걸 잘 아는가 봐요. 그래도 또 바쁘면 투표하러 안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선거날 사전투표날 자식들에게 안부도 물을 겸 야야 꼭 찍으러 가래. 2번 찍으래. 그러면 부모님 말 한 번은 듣겠죠? 그렇죠? 여러분 4월 2일 3일 사전투표 4월 7일 본투표 민심의 혁명을 보여주는 날입니다. 다 준비됐죠? 우리 박형준 후보가 왔기 때문에 박형준 3번 외치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주연 배우가 왔는데 조연이 뭐 얼쩡거리가 뭐 하겠나. 자 준비됐습니까? 박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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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준
박형준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예, 박형준 후보 올라올 때까지 제가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하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올해가 문재인 정부 5년째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제일 열심히 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적폐청산 했어요. 그런데 적폐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민폐예요. 민폐. 이 정부는 적폐보다 더 무서운 민폐 정부 아닙니까, 여러분?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민폐가 무슨 민폐입니까? 바로 부동산 민폐예요. 우리 자식들 만만한 집 이제 구하는 게 불가능한 세상이 됐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가 열심히 삽니까? 이런 마음으로 나갔습니다. 지금 이 선거는요, 그때는 잘못된 선거였다면 지금 이 선거는 나쁜 선거입니다. 나쁜 선거에 민주당에게 표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박영선 후보 아무리 용을 쓴다고 해도 될 수 없는 선거인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박영선 후보한테 내가 같은 여성 정치인으로 한마디 합니다. 그만 용 써라. 그리고 네거티브 하지 말아라. 지금요, 어떤 네거티브를 해도 내곡동이 아니라 내곡동 할아버지가 해도 안 먹힙니다, 여러분. 게다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이 아닌 것으로 자꾸 거짓말한다 어쩐다 하고 이야기해봤자 되지도 않는 선거입니다. 민주당은 애초에 후보를 내서는 안 되는 선거를 억지로 이기려고 한다면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거 명심해야 된다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번 선거는 이 정부의 위선, 무능, 독선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일찍이 말했습니다. 그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 위선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그런데 어제 김상조 실장의 사건으로 이제 위선 정부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 선거는 반드시 국민이, 시민이 승리하는 선거가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정부가 위선이라는 것, 저는 이 정부의 핵심 세력들은 가치 집단도 이념 집단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이 정부의 핵심 세력들은 부도덕한 이익 집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김상조 실장 LH 사건의 공무원들과 뭐가 다릅니까? 자신이 지득한 정보, 내일 모레 임대차 보호법 발효한다는 거 알고 미리 자기 집 전셋값만 올려서 받는 이런 정말 부도덕하고 파렴치하고 자신들 이익만 챙기는 이런 정부, 이런 정권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위선의 정점이라는 겁니다. 김상조 실장 사건으로 저는 더 이상 국민들이 이제 이 선거는 끝났다. 우리 쪽에 누가 나오든 무슨 이야기가 나오든 2번 찍겠다고 결심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세훈 후보 또 잘할 수 있는 후보입니다. 이미 서울시장 해서 시정 경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월 7일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겠죠, 여러분? 정말요, 이 정부의 위선을 나열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위선이라는 게 뭡니까? 앞뒤가 다르고 겉과 속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른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얼마나 인권 변호사라고 하면서 인권을 외쳤습니까? 그런데 북한 정말 인권 압살 정권에게 한마디도 못하더니 대한민국을 인권 후진국으로 만들었습니다. 미 국무성의 연례 보고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연례 보고서에서 올해 뭐라고 했느냐? 대한민국이 인권
인권 후진국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뭐냐? 대북전단 금지하고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인권 변호사 자처하던 문재인 대통령 인권 후진국으로 나라의 국격을 떨어뜨린 것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페미니스트를 자처하던 박원순 전 시장은 권력형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정의를 외치던 조국은 자신의 자녀의 허위 스펙을 만들어서 대학을 보냈습니다. 교육감들은 자사고 폐지하자 그러면서 자신들 자녀들은 줄줄이 다 자사고 특목고 보냈습니다. 또 위안부 할머니 그렇게 위하는 척하더니 자신들 배만 불린 사람들 여전히 국회의원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법을 바꿔서 민주화 운동 했다는 사람들의 자녀들은 대대손손 기득권 특혜 집단 만들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위선 집단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4월 7일 반드시 해주실 거죠? 그래서 여기 모두 같이 모였습니다. 여기 계신 시민 한 분 한 분이 다 함께 하시고 우리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십니다. 제가 보니까요 저보다 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안철수 대표님께 큰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여러분, 그렇습니다. 4월 7일은 이제 이 정권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4월 7일은 우리 대한민국의 주인이 극렬 문파나 일부 친문 집단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저희 다 같이 그 위대한 승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오세훈 후보 지지 연설을 해주신 나경원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산하실 때 뭐 시장 경제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자갈치 요즘 손님들 좀 옵니까? 좀 많이 안 와서 너무 지금 부장이 많습니다. 좀 손님 많이 오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파이팅! 경제 살려갖고 확실히 해주세요. 네네. 아니 백신을 빨리 나가 장사를 하게 네, 해줘야지. 맞아요.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진짜. 예. 네. 이 문어는 어디서 잡아옵니까? 동해안에서도 오고 삼천포에서도 오고 만두에서도 오고 여러 군데서 오십니다. 후보가 됐어. 감사합니다. 예, 많이 파이소. 네, 감사합니다. 머리 떨어져 있어도 됩니다. 자,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응원합니다. 박병준 후보 인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 약속 지키러 왔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 저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 지난 10년 잃어버린 서울 되찾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은 더 이상 경제 수도가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죠? 그런데 코로나 이전에 벌써 2019년에
전국 성장률 2.1%인데 서울은 1.9%였습니다. 서울이 우리나라 전체 경제 성장률보다도 아래입니다. 아셨습니까? 서울 실업률 전국 꼴찌입니다. 작년 전국 실업률 4%인데요. 서울 4.6%로 꼴찌입니다. 청년 실업률, 여기 청년분들 많이 나와 계십니다만 가슴 아프게도 2배입니다. 9.1%였고 올 들어서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도 떠나갑니다. 서울은 더 이상 사람이 모이는 도시가 아닙니다. 매년 10만 명씩 서울을 떠나 지난 10년간 100만 명이 떠났습니다. 작년 말에 보니까 서울 인구 아세요? 서울 인구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 말에 967만 명이었고요. 제가 여기 오기 조금 전에 보니까 또 10,000명이 줄어서 966만 명이 됐습니다. 서울은 지난 10년간 사람이 모이는 도시가 아니고 사람이 떠나는 도시가 됐고 더 이상 경제 수도가 아닌 도시가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동의하시죠? 그래서 이번 선거 첫 번째 의미, 지난 10년 잃어버린 서울을 되찾아야 합니다. 시장이 될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시민이 원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시죠? 그렇게 할 사람 후보 누굽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 오세훈 후보 예전의 경험 그리고 지난 10년간 마음고생 참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그 경험 살려서 이제 다시 서울을 사람이 모이는 도시 그리고 또 경제 수도로 만들겠다는 그런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번 서울시장 의미, 전임 시장의 성추행 그리고 그 불행한 결말 거기에 대한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책임 있는 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죠. 그런데 왜 1번 후보가 나와 있죠? 이해가 안 되죠? 정말 서울시 이번 선거 돈 얼마나 드는지 혹시 아십니까? 500억이 넘습니다. 아니 그러면 억지로 후보 내려면 민주당이 500억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500억 돈도 안 내고 그리고 후보 안 내기로 해놓고 후보 내고 그러면은 당연히 심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세 번째 의미입니다. 문재인 정부 지난 4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제 남은 선거 내년 대선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지난 4년간 심판할 기회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이번에 심판하지 않으면 그냥 그동안 다 잘했는 줄 알고
그냥 넘어갈 겁니다. 그런 일 있으면 안 되겠죠? 참, 도대체 문재인 정부 와서 무슨 일을 했는지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예, 너무너무 많아서 아마 오늘 밤새면서 이야기해도 정말 시간이 부족할 정도인데요. 한번 대표적인 것들 들어보죠. 자, 우선 LH 직원 토지 투기 사건. 얼마나 많은 국민들 마음에 상처를 줬습니까? 이 본질이 자기들이 가진 권력, 정보 이용해서 그냥 떼돈 번 거 아닙니까? 직원뿐이겠습니까? 그 직원으로부터 보고받은 LH 상급자, 또 그 위에 보고받은 저 고위 공직자, 그 사람들 중에 아마 앞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나올 겁니다. 이런 사람들 심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일자리 정부 만들겠다고 그랬죠. 기억하십니까? 일자리 전광판 크게 만들어서 그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 한바구음 지으면서 자랑했습니다. 지금 그 전광판 어디 있습니까? 어디 갔지? 혹시 요즘 가까운 동네에 이렇게 물건 파는 사이트들 많잖아요. 혹시 그 사이트에 판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일자리도 정말 엉망인 것이 코로나 때문이 아닙니다. 코로나 전에 2019년에 아까 경제성장률이 2.1%라고 말씀드렸는데 전문가들이 그 중에 1.5%가 세금으로 만든 거고 나머지 한 0.56%만 실제로 성장한 거랍니다. 그러니까 세금 주도 성장을 한 거죠. 세금 풀어서 성장한 것처럼 국민을 속인 겁니다. 이렇게 경제는 또 저렇게 파탄나고, 그 다음 그러면 이렇게 어려울 때 국민들이 서로 마음을 합하고 통합하게 해야 되는 게 정부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히려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을 분열시켰습니다. 제가 제일 분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작년에 대구에 가서 의료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저같이 의사도 많았고 간호사분들도 전국에서 자원봉사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뭘 했습니까? 이번 코로나 막는데 1등 공신은 의료인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간호사분들이었다. 이렇게 의사와 간호사를 서로 이간질시키고 갈라치기 했습니다. 그것도 대통령이 직접 그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또 있습니다. 정말 외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교라는 게 원래 다양한 나라들하고 관계가 좋아서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우리나라 국익을 최대한 높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과는 동맹 관계 약화되고, 일본과는 최악이고, 중국으로부터는 무시당하고, 북한으로부터는 푸대접 받습니다.
무슨 삶은 뭐 대가리 이런 말만 합니다. 우리 보고. 그런데 저는 정부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북한이 대한민국에 손 내밀고 부탁하는 경우가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미국과도 관계가 좋고 일본과도 관계가 좋고 중국과도 관계가 좋을 때 그때 그런 관계 이용해서 자기들 도와달라고 북한이 우리한테 손 내밀고 쩔쩔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미국과도 안 좋고 일본과도 안 좋고 중국과도 안 좋으니까 그럼 북한이 우리한테 부탁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시하는 겁니다. 욕만 듣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냥 북한에만 잘 보이면 그냥 잘 봐줄 줄 알고 참 어리석습니다. 뭐 말하자 보면 정말 한도 끝도 없던데 이런 모든 것 제대로 해야 되는 개혁들 하지 않고 검찰개혁 하나만 부르짖고 있는데 검찰개혁 그게 개혁 아닌 건 아시죠?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 장악하려고 했던 거죠. 원래 검찰이 하는 일은 정치적인 중립을 가지고 살아있는 권력도 수세인 정부 검찰개혁은 맹견이 아니라 애완견 만드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한도 끝도 없는 이런 비판을 받아야 될 정부 이번이 마지막 심판 기회입니다. 심판하셔야겠죠? 자, 이렇게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의미는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였죠? 예, 열심히 들으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첫째, 서울 시민으로부터 빼앗아간 지난 10년간의 서울을 다시 서울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일이고, 그리고 또 성추행으로 야기된 불행한 전임시장에 대한 심판을 하는 일이고, 그리고 또 이번 문재인 정권의 실정, 폭주 심판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기호 2번 오세훈 후보를 찍어주시는 겁니다. 자, 서울 시민께 서울을 돌려드리고 정권 심판할 후보 누굽니까? 뻔뻔하게 시장 후보 내고 저렇게 모든 것을 망치는 민주당 심판할 후보 누굽니까? 맞습니다. 이번 오세훈 후보를 찍어주시는 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모든 일들을 다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일석삼조 아시죠? 그냥 도장 하나로, 이번에는 돌이 아니라 도장 하나로 세 가지 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제 사흘이 있습니다. 4월 2일 금요일, 4월 3일 토요일, 4월 7일 수요일, 이 세 날 중에서
어떤 날 투표를 하실 수 있는지 지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 중에서 내가 꼭 투표하고 할 수 있는 날 뽑아서 그날 투표하십시오. 오세훈 후보 뽑아주셔서 서울시장 선거 야권이 승리하고 내년 대선 정권 교체가 가능하기를 정말로 진심으로 머리 숙여 시민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자갈치 시장 전체적으로 쭉 돌아보셨는데 민심이 좀 어떤 것 같아요? 후보에게 물었어요. 저한테 물었어요. 예, 먼저. 아니 이제 저희들 전에는 들었지만은 민심이 완전히 폭발적으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우리 박형준 후보를 지지한다는 것을 자갈치 시장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 시장 상인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박형준을 연호해 주시는 걸 듣고 제가 감동 먹었습니다. 예, 그게 민심 아니겠습니까? 예, 누가 시켰어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우리 자갈치 시장 상인 여러분들께서 박형준을 연호하는 모습을 보셨지 않습니까? 아무리 시민들을 속이려 하고 네거티브 해도 우리 부산 시민들은 매우 현명하고 높은 정치적 수준을 가지고 있어서 반드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박형준 후보를 당선시킬 것이라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번입니다. 자갈치 시장은 우리서 오늘 그 자갈치 상인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이 환대는 큰 힘이 되고 또 남은 기간 동안 우리 국민의힘이 확실히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게 했습니다. 주원내 대표님, 민주당이 오늘 권익위의 부동산 전수조사 먼저 의뢰했는데 국민의힘도 이제 동참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권익위원장이 민주당 전직 의원 출신이에요. 우리에게 타진해 왔을 때 맞지 않다. 국회에서 엄정한 조사기구를 구성해서 서로가 검증을 하자.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자기들끼리는 저렇게 이제 보여주기 식으로 자기들 편에 맡겨서 저렇게 하네요. 철저히 좀 검증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권익위에서 민주당 의원들 조사로 뭐를 많이 찾아내면 우리도 기꺼이 거기 조사받을게요. 박 후보님하고 민주당의 김영수 ARS 방식으로 하느냐 그 차이가 좀 납니다. ARS 방식으로 하면은 좀 차이가 더 벌어지고 캐타 방식, 전화 면접 방식으로 하면 좀 덜 벌어지는데 저는 이번에는 결국 적극적 투표를 하려고 하는 민심, 그것이 저는 분노의 민심이라고 봅니다. 그 분노의 민심을 더 반영한다면 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국민들이 민심을 정해가면서 확고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경향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의 분위기가 워낙 커져서 예, 고맙습니다.